꿈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유경TV 예술섬 나오시마 편 보셨어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놀랍게도 일본 카가와현 서울사무소에서 감사 메일을 보내왔어요. 얼마 전 아나운서님께서 올려주신 나오시마 관련 영상을 정말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따뜻한 시선과 섬세한 전달력 덕분에 저희 지역의 매력이 더욱 깊이 전달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오시마 섬이 일반적인 관광지처럼 소개되는 현실이 아쉬웠는데 이 오유경TV에서 예술과 자연, 건축이 만들어낸 예술섬의 진면목을 잘 보여줬고 자신들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예술섬을 알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오시마로 여행할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유경TV가 어느덧 이만큼 성장해서 여러분께 이런 선물을 드리게 돼서 무척 기뻐요. 영국 BBC 방송에서 2025년 올 한 해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이 나오시마를 꼽았는데 왜 특별히 또 올해였을까요? 바로 올해는 3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적인 현대미술축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25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방문하면 평소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예술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번 기회가 좋겠죠. 게다가 최근에 나오시마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문을 열었어요. 바로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는 거장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나오시마 뉴 뮤지엄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개관 초대전의 주인공이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서도우 작가라는 사실. 제가 갔을 때는 아쉽게도 개관 직전이어서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의 압도적인 설치 작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이 나오시마가 속한 카가와현이 예술뿐만 아니라 우동, 정원, 온천까지 골고루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더라고요. 나오시마 같은 세계적인 예술섬뿐만 아니라 미슐랭 가이드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정원을 거닐고 일본 3대 우동인 사누키 우동을 경험하고 일본 전통 온천 마을에서 피로를 싹 풀면 정말 최고의 여행이 되겠죠. 정원하고 우동, 온천은 예술 못지않은 저의 완전 취향 저격인데요. 너무 완벽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이 가장 큰 장점은 시차 걱정이 없다는 것, 또 부담 없는 여행 거리죠. 인천공항에서 다카마스까지 진에어, 에어 서울 이 매일 2편씩 직항이 운행되고 있어요.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답니다. 또 다카마스 공항에 내리면 시내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가 바로 연결돼 있어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사실 내일이라도 당장 떠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카마스입니다. 자, 그럼 나오시마 여행을 떠나는 오유경TV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알려드려야겠죠. 이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기간 동안 작품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무료 티켓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만 원 상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작품 감상 패스포트 교환권을 1인당 2매씩 10만 원 상당이죠. 총 50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서 나오시마 예술섬 갈 계획 세우셨던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꼭 이 티켓 교환권 챙겨서 가세요. 신청 방법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란에 설명과 함께 링크 남겨놓을게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받으실 분의 이름,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면 끝. 그리고 아직 오유경TV의 나오시마 예술섬 영상을 못 보셨다면 지금 바로 이어드리는 나오시마 예술섬 여행 끝까지 시청하시고 예술여행의 감동을 미리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유경TV가 여러분의 차원이 다른 아트앤힐링 여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끝까지.
꿈나무 여러분, 나오시마를 한국에 소개하고 있는 일본 담당자가 감동한 이 영상, 자, 예술섬 나오시마 편 함께 보실까요? Light up every room like a super balloon. You put me together when I was broken too. Fireworks in the dark. 나오시마 섬에 가려면 먼저 인천공항에서 직항편을 이용해 다카마스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는 다카마스 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탔고요. 제가 연휴에 나오시마 섬에 간다고 했더니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오시마는 여의도만한 작은 섬이에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관광지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예술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다카마스 항에 도착했어요. 이제 항구에서 표를 끊고 제법 큰 페리에 오를 거예요. 영국 BBC가 이 섬을 2025년 꼭 여행해야 할 25개 명소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어요. 이 섬에는 100여 년 전에 구리제련소가 세워지면서 산업적으로 무척 활발하고 번성했어요. 하지만 산업구조가 변해서 제련업이 쇠퇴하면서 자연은 황폐해지고 사람은 떠나가고 산업 폐기물만 쌓여있는 쓰레기 섬이 되죠. 그렇게 버려졌던 섬이 출판 문화기업, 또 건축가, 예술가, 또 지역 주민 힘을 합쳐서 세계적인 예술섬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저 삼각형 모양이 일본식 주먹밥인 오니기리처럼 생겨서 오니기리 섬이라고 불립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섬이 나오시마 섬이에요. 첫날 묵을 베네스 하우스 뮤지엄과 둘째 날에 묵게 될 베네스 하우스 오벌이 숲 사이로 살짝 보입니다. 섬으로 가는 페리는 약 한 50분 정도 걸렸어요. 나오시마 섬의 관문인 미야노우라 항에 도착합니다. 저 멀리 일본 출생의 세계적인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빨간 호박 보이죠? 사람이 작품 안쪽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아주 큰 호박이에요. 나중에 보실 섬의 남쪽 해안에 설치된 노란 호박과 함께 나오시마 섬의 상징물이죠. 미야노우라 항의 터미널 건축은 건축의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의 건축가 유닛 사나아가 디자인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밤에 묵을 베네스 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안도 타다오가 33년 전인 1992년에 처음 건축한 베네스 하우스 뮤지엄에 도착했어요. 이 뮤지엄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장과 숙박시설이 같이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복합 건물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스위스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유의 바짝 마른 흉상이 서서 손님을 반깁니다. 아, 정말 내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건축 공간에서 자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기대가 되는데. 짜자잔. 와, 이 뷰가 뭐죠? 이렇게 뷰가 좋은 곳이었네요. 세토 내가 막 쫙 펼쳐집니다. 여기가 세토해고
저 섬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오니기리 섬이라고 부르는 그 섬인데 오니기리 주먹밥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 방이 정말 이야, 너무 아름답네요. 와, 너무 이쁘다. 이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조금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네. 뭔가 이것도 건축가의 뜻이겠죠? 이 옆방에는 아직 숙박객이 도착을 안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 보여요. 아, 좋습니다. 이 테이블도 건축가가 분명히 맞춘 것 같은데 이렇게 건축물과 컨셉을 같이 하는 가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가구가 생뚱맞은 게 있으면 정말 안 어울리겠는데 이건 안도 타다오가 맞춰서 놓은 가구인 게 그냥 딱 봐도 알겠죠. 노출 콘크리트 느낌이 나는 그레이 톤, 그리고 최대한 물성을 살린 네, 이 재료들. 스탠도 살짝 기스가 난 게 더 멋스럽네요. 와, 이 방의 가구들은 원목인데 디자인을 최대한 절제한 미니멀이라는 걸 저같이 비전문가도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안도 타다오가 이 어떻게 잠자는 공간은 굉장히 최대한 미니멀하게 단정하게 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차경이라는 거잖아요. 밖의 경치를 그대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정말 멋진 풍경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안이 화려한 것보다 안이 이렇게 단정하니까 바깥의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안도 특유의 그 마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벽은 좀 하얀 페인트로 단정하게 하고 원목 가구들. 이게 꽤 지은 지 오래됐는데 오히려 원목으로 하니까 세월의 그 흔적이 묻어서 더 멋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어스! 같이 석양을 감상해요. 지금 이 공간은 저 혼자 있는데 4시 한 46분 정도 이제 갤러리 보러 오신 분들이 다 나가고 투숙객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투숙객을 위한 웰컴 드링크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즈넉하게 즐기라고 또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짧은 일정으로 와서 서둘러서 건물 밖에 자연, 건축, 야외 설치 조각을 둘러보러 나왔어요. 정말 너무나 자연적인 공간이고, 어머! 이렇게 돌아갈 때 보이는 저 곳이라고 해야 되나? 저게 너무 멋진데요. 뭔가 명장의 건축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화려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이 안도 타다오의 건축은 그 어느 하나 화려한 게 없고 이렇게 자연적인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뭐랄까 되게 직선과 곡선이 딱 그걸로 끝. 이것도 엄청난 자신감인 것 같고요. 자신이 없을 때는 자꾸 꾸미게 되잖아요. 어떤 철학이 분명하니까 뭐 어거지로 꾸민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단순해요, 모든 게. 그 대신 자연이 이렇게 부각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색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그런 건축물이구나. 뭐 말은 들었지만 여기 와서 실제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옆에 가득 친 이 철의 색과 멀리 보이는 섬의 색이 같네요. 원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풍경입니다, 지금. 저 건축의 돌담도 살짝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건물이 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튀지 않게. 이 경치가 좀 멋있네.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근데 사실 이런 경치는 제주도가 더 멋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한려해상 국립공원 쪽 가면 정말 너무나 멋있는 경치가 펼쳐지는데, 경치가 엄청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리고 여기 식생들도 보면 나무들도 뭐 하나 이렇게 잘생긴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이곳에서는. 이 나오시마 섬에서 자연과 건축과 예술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좋네요. 뭔가 안도다다오의 건축물과 좀 느낌이 상통하는 거라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콘크리트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금속 제품이에요. 스텐 같은. 이 베네스하우스 뮤지엄에 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다 나가고 투숙객들이 이렇게 호젓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이제 잠깐 있는 거죠. 지금부터. 이 호텔이 왜 비싼가 했더니 그런 것 때문에 비싼가 봐요. 어떤 방이 화려하거나 뭐 화려한 건축물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호젓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 와, 여기서 이 계단으로 보이는 경치도 근사하다. 직선의 미라는 게 이런 건가? 저 위에 오버하우스가 보이네요. 내일 이제 저기서 잘 건데, 야, 이렇게 똑바른 줄이라는 게 되게 멋있게 느껴져요. 이 계단 좀 그랜드하게 만들고 저 숲에 가려져서 보일 듯한 저 건축의 선, 제일 멋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참 파도가 잔잔하다. 여기는 내해라서 그런가 봐요. 어머, 여기 더 내려가라고.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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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바다가 완전 옥빛이야. 오. 여기가 부두인가 보다. 여기 와서 접안하고 배 내릴 수 있도록. 이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런 경치를 보는 곳이었어요. 지금 저 계단색이 왜 저런 누런색인지 이제 알았어요. 이 바위색하고 맞춘 거예요.
바위색하고 계단하고 저 위에 벽돌에 시멘트 말고 다른 돌처럼 쌓아놓은 저 벽, 이렇게 같은 컬러로 맞춘 거네요. 대지의 색깔. 아, 그런 거였네요. 해변을 따라 또 다른 안도 타다오의 작품인 비치로 갑니다. 길가에 로즈마리가 한창 연보라색 꽃을 뽐냅니다. 숙박동인 비치 옆으로 테라스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를 예약해 두었어요. 또 다른 안도 타다오의 건축인데 그 공간이 기대가 됩니다. 모두 안도 특유의 노출 콘크리트 벽에 천장은 나무로 자연을 표현한 것 같아요. 한창 때라 주방이 참 분주하죠. 이 식당의 가장 큰 특징은 통유리로 세토 내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해가 지면서 더 멋질 것 같아요. 저희는 프렌치 파인 다이닝을 시켰는데요. 셰프 실력을 한번 볼까요? 숙소인 뮤지엄으로 돌아가는 길에 석양이 대단합니다. 영상으로는 절대 표현이 안 되는 나오시마의 석양, 정말 멋졌어요. 저녁을 먹고 나니 관람객이 모두 빠져나간 한적한 뮤지엄을 둘러볼 수 있게 됐어요. 뮤지엄 중앙은 노출 콘크리트로 된 원통형의 전시 공간이에요. 미국 예술가 브루스 나우만의 100 Live and Die가 전시 중입니다. 100개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문구들이 번갈아서 전멸하는 네온 사인으로 된 작품이죠. 일본의 가구 디자이너 겐조 탄게가 디자인한 의자도 보입니다. 이 공간은 천장을 통해 자연광이 자연스럽게 전시 공간을 비추도록 디자인돼 있어요. 아, 바스키아 작품이네요. 저는 원하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바스키아. 이렇게 큰 거. 아. 낙서 같은 그림인데 묘하게 과감하네. 아, 이 작품은 호크니네요. 이상하게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이 컬러를 보면 호크니인 게 딱 드러나니. 아, 영국 출신 데이비드 호크니는 현조라는 작가 중에도 가장 인기 있고 작품이 비싸답니다. 베네스 하우스에 숙박하는 특혜는 저 혼자 이렇게 귀한 작품을 감상한다는 거 아닐까요? 블루를 사랑한 모노크롬의 대가 프랑스의 이브 클라인의 작품도 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색채로 한 번 보면 작가의 이름을 잊지 못하겠죠? 아, 이걸 장소 특정적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 자체보다는 이 전체적인 건축물과 자연과 함께 봤을 때 이 작품의 진가를 알 수 있죠. 이 공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이네요.
거의 여기에 이런 재료들은 어디선가 채집한 거겠죠? 우리도 다 산에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있는 나무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 자체가 작품이에요. 여기에 앉아서 작품 보라고 해놓은 곳에 딱 앉으니까 왜 여기 앉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리처드 롱의 작품이 설치와 회화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안도 타다오의 이 건축의 원형까지 이어져서 뷰가 제일 좋네요. 여기서 본 뷰가. 와, 이 공간도 정말 어떡하지? 이 공간도 너무 멋있네. 야. 메스감 있는 벽이 쫙 사방을 막고 있는데 이 경치만 딱 열어놓으니까 이 경치가 하나의 작품 같잖아. 너무 멋있다. 감동이네요. 예술을 잘 몰랐어도 이 섬이 그렇게 감동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지금 건축도 하고 있고 예술에 대해서 입문하고 좋아하고 있으니까 더 감동이 많이 와닿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건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은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철밖에 안 보이잖아요. 다른 건축 재료라는 게 없는데 이 건축이 무척 어렵답니다. 이게 정말 일직선으로 똑바로 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미니멀해 보이고. 저걸 뽑아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네요. 자루 재서 딱 종이로 오린 것 같잖아요. 칼로 싹 오려낸 것 같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대요. 안도 타다오 건축 사이로 세토네의 멋진 석양을 보면서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나오시마 섬에서의 지난 밤, 방문을 열고 나가면 데이비드 호크니, 장미셸 바스키아 등의 대작이 걸려있고, 안도 타다오가 건축한 공간에서 절로 사색을 하게 되었던 아주 특별한 경험. 그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저에겐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하룻밤이었어요. 오늘은 가볍게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시마 여행하면 떠오르는 상징이죠. 쿠사마 야유이의 노란 호박부터 보기로 했어요. 조금 늦으면 사람들이 몰려서 사진 찍기가 힘들거든요. 쿠사마 작가는 올해 무려 96. 지금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합니다. 가족의 학대를 받았던 어린 시절, 호박이 그녀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었다고 하죠. 1편을 보셨다면 나오시마 섬의 관문인 미야노우라 항에 빨간색 호박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저희가 묵고 있는 베네스하우스 구역 바닷가에 노란 호박이 있습니다. 쿠사마의 호박 작품은 노란색이 단연 인기가 더 있죠. 국내에도 영종도 파라다이스 호텔, 제주도 본태미술관에 노란 호박 조각이 상설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프리즈 서울에서 쿠사마 야요이의 대형 노란 호박 그림이 100억 원에 팔리게 됐습니다. 2023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쿠사마의 콜라보는 큰 화제가 됐었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작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여행에서 쿠사마 야유이의 깊은 예술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근사한 작품을 만났어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1994년에 설치된 이후 나오시마 섬의 상징이 된 쿠사마의 노란 호박이 보입니다. 서두른 덕분에 바다와 노란 호박, 저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숙소를 떠나서 저희가 방문할 첫 번째 미술관, 지추미술관으로 이동합니다. 2004년에 안도 타다오의 설계로 개관한 지추미술관, 한자어로는 지중, 땅속이라는 뜻입니다. 나오시마의 경치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미술관 전체가 땅속에 들어가 있어서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전혀 미술관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하늘에서 보면 세모, 정방형, 장방형의 미술관 건물이 보입니다. 천창과 벽면에 낸 틈을 통해 빛, 바람, 소리 자연이 들어오도록 설계했어요. 이 공간은 안도 타다오가 완전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건축 구조를 만들었는데 마치 캔버스 같아요. 하늘이 작품 같고, 오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작품이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너무 달콤한 새소리가 나요. 너무너무 예쁜 새소리. 들리시죠?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새소리. 와, 좋다. 지추미술관을 경험하고 왔는데요.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들어가서 본 게 클로드 모네관, 그다음에 제임스 터렐, 월터 드 마리아, 이렇게 세 작가의 장소 특정적 전시를 보고 왔어요. 말하자면 여기에는 이 세 작가의 작품만 고정적으로 전용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 작가의 작품을 오롯이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안도 타다오가 이 건물을 건축한 것인데요. 일단은 안도 타다오 건물이 생활의 공간이 아닌 생각과 사색의 공간이라는 걸 이 건축물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고, 제가 지금 쭉 돌아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는데, 와, 뭔가 긴 여행을 하고 온 그런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강원도에 뮤지엄 산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느꼈던 제임스 터렐관은 더 압도적이에요. 그 공간만큼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임스 터렐관이 더 잘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건축물과 작품이 주는 이런 시너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경험하고 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좋았습니다. 지추미술관을 나오니 바로 근처 연못이 있는 작은 정원이 있어서 잠시 쉬어갑니다. 안도 타다오 스타일 정원이 아닌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했더니 프랑스 지베르니의 클로드 모네 정원을 닮아 있었어요. 모네 정원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침 제가 지난해 이 지베르니에 다녀와서 영상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모네가 정원을 가꾸며 살면서 수많은 수련 작품을 그렸던 프랑스 지베르니의 연못과 정원의 모습, 너무 아름답죠. 비온 뒤라 너무 향기로웠고 정말 다양한 식생들이 막 피어 있었는데 대규모의 아름다운 정말 정원이었어요.
이제 나오시마의 리틀 지베르니 지추정원입니다. 지추정원은 모네가 지베르니에 심었던 것과 유사한 200종의 꽃과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미술관에 전시된 수련 연작과 모네가 그의 그림에서 포착하고자 했던 지베르니의 자연을 재현해서 관람객이 비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딱 보고 지베르니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지추미술관의 노력이 성공한 것 같아요. 지추미술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이우환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우환 뮤지엄에 왔습니다. 1936년 경남에서 태어난 이우환은 서울대 미술학부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니혼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위 미술운동인 모노하를 주도하는데요. 모노하는 사물파로 번역이 되어 사물과 공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예술운동입니다. 일본의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 아시죠? 젊은 시절부터 모노하 철학에 감명받은 일본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와 이우환의 인연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암투병 중이었던 사카모토가 임종을 준비하면서 병실에 이우환의 작품을 걸어두었던 사연. 관심 있는 분들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철학자이자 비평가이기도 한 이우환의 모노하 이론은 일본 현대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큰 역할을 했어요. 나오시마의 이우환 작품만을 위한 미술관이 안도 타다오의 건축으로 개관하게 된 것도 일본 미술사에 그의 위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곳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작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미술관과 바다 사이에 엄청나게 큰 스테인리스 아치 그리고 자연석이 어우러진 관계항 무한문 작품입니다. 무한대로 통할 것 같은 문이죠, 정말. 이우환의 설치 작품은 거의 관계항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 관계항 시리즈를 통해서 돌 같은 자연물과 철판 유리 같은 인공물을 특정한 공간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물과 사물, 사물과 공간, 그리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는 거죠. 이우환 미술관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자료 화면으로 설명드릴게요. 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지금까지 본 이우환 작가님 작업 그 전시실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작가님 작업 보면 뭐 머릿속으로야 알고 있었지만 잘 이해를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안도 타다오가 작가님을 위해 마련해 놓은 공간에서 작가님의 회화 작업이라든가 설치 작업을 보면서 진짜 이게 와닿는 거 있죠.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작가구나, 세계 최고의 작가구나, 이우환 작가가 그게 막 느껴지네요. 나오시마에 오신다면 한 가지 미술관 추천한다면 전 단연 이곳입니다. 최고. 이우환 미술관에서 저희는 도보로 불과 2분 거리의 벨리 갤러리로 향합니다. 벨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갤러리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요. 안도 타다오가 나오시마 섬의 9번째로 지었다는 작은 교회 느낌의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입구에 있는 이 불상은 예술섬으로 변신하기 이전 나오시마 섬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로 만든 것인데 88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자와 찌우시의 슬래그 불상 88이라는 작품이에요. 연못에 무슨 알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스테인레스로 만든 볼이에요. 바로 쿠사마 야요이의
나르시스의 정원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1966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전시되었던 작품입니다. 이스탄불이 계곡을 따라서 연못과 야외, 건물 내부로까지 이어져서 설치되는데요. 무려 1,700개나 됩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무수한 미러볼을 통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배치된 이 미러볼은 쿠사마 특유의 무한성과 자기 반영,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을 상징하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도 스탠볼이 있네요. 연결성이 쭉 있고요. Can I take a photo? Okay, thank you. 여기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야, 곳곳마다 이렇게 나를 비춰볼 수 있게 스테인레스 작품이 있고 전시되어 있는 형태군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 국보로 남길, 인생 국보로 남길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이 쿠사마 야유이의 스탠볼 작품 사이에 잠시 제가 존재했습니다. 나르시스의 정원이 여기까지 펼쳐져 있는데 하나하나 제 얼굴이 비쳐 보이거든요. 나르시스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진짜 저도 저와 한번 사랑에 빠지고 싶은데 정말 잘 안 되거든요. 사랑에 한번 빠져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의 하늘이 이 구로 딱 비춰와서 여기에 연못처럼 또 펼쳐져요. 인생샷입니다. 정말 멋져요. 베네스 아트사이트의 세계 미술관을 본 저희는 마을 버스를 타고 섬의 동쪽에 위치한 혼무라라는 마을을 둘러봅니다. 1600년대에 만들어진 이 마을은 지금도 에도 시대의 건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고즈넉하게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제련 산업이 쇠퇴한 후에 방치됐던 전통 가옥이나 신사를 현대 미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아트하우스 프로젝트를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주택이나 신사가 작은 갤러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책하다 보니 인스타그램에 딱인 멋진 풍경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혼무라항에 보이는 거품 같은 특이한 건물은 일본 유명 건축가 카지오 스지마가 디자인한 자전거 보관소예요. 혼무라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낸 저희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간신히 정말 운 좋게 예약한 베네스하우스 오벌로 가기 위해 다시 베네스하우스 뮤지엄으로 돌아갑니다. 오벌은 타원형을 의미하죠. 안도 타다오의 스케치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베네스하우스 오벌은 이 베네스하우스 뮤지엄의 뒷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특유의 타원형이 보이는 건축이죠. 이 섬으로 오는 페리에서도 산 정상에서 살짝 모습을 드러낸 오벌을 볼 수 있었죠. 뮤지엄에서 오벌로는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올라가는데요. 오직 오벌에 예약한 숙박객만이 모노레일을 탈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오벌 사이트 쪽은 다 그 숙박객만 볼 수 있어요. 베네스하우스 오벌을 가기 위해서 오직 모노레일로만 드나들 수 있도록 한 이유. 자연을 해치지 않고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는 공간을 제공하려는 의도였다고 짐작해 봅니다. 안도 타다오는 생활의 공간이 아닌 생각의 공간, 사색의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니까요. 모노레일에서도 오니기리 모양의 섬은 아주 잘 보이네요.
자, 산 정상에 다 와 갑니다. 오른편에 베네스하우스 오벌 건물이 보여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직원분이 마중 나오셨네요. 안도타다오는 타원형 모양의 건물 중앙에 지름 약 20m의 물의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 물의 정원은 건물 내부와 외부,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흐리게 하면서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담아내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안도는 물을 잘 쓰는 건축가죠. 다수의 그의 건축에서 이런 물의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물이 넘쳐서 폭포수 같은 효과를 낸 건데 물소리가 좀 요란하죠. 다행히 밤에는 조용해지더라고요. 석양이 지는 때에 맞춰 타원형의 옥상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 엄청난 파노라믹 뷰. 마치 하늘 위에서 360도를 돌면서 나오시마 세토네의 경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에요. 하늘에 지은 집에서 보는 대자연의 경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저에게 준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이곳은 보기 힘든 곳이니까 제가 좀 구석구석 보여드릴게요. 이게 베네스 하우스 오벌에서 이 아래에 숙소가 있어요. 숙소가 딱 6개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올라오면 이런 장관이 펼쳐집니다. 와, 세토네해가 지금 다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내해라서 파도가 정말 잔잔해요. 큰 파도가 일지 않고 잔잔합니다. 그래서 더욱 평화로워 보이죠. 지금 낙조가 너무 아름답게 떨어지네요. 제가 묵었던 전 세계 호텔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호텔이 바로 이곳 같아요. 특별히 뭐 방이 내부가 화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랄까 건축 자체가 또 외부에서 잘 띄지도 않고요. 자연 속에 다 숨어 있고요. 방도 뭔가 굉장히 단정하고 소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안도 타다오 건축의 특징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주는 그런 공간이죠. 이 낙조 떨어지는 건 보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 이곳이 언덕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공간인데 언덕 꼭대기에 엄청나게 거대한 멋진 성체를 지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숨어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도 생각의 결과이고 어떤 철학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철학에서 나온 건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뭐 특별히 멋진 나무나 특별히 잘 가꾼 식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있는 그대로예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만든 건축은 정말 선을 똑바로 선과 열을 잘 맞춰서 정리를 시켜놓은 느낌?
어쩜 이렇게 직선이 똑바르죠? 오벌의 방 내부가 궁금하신가요? 내부는요, 뮤지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욕망과 물질을 향한 추구가 아닌 자연과 예술, 사람이 조화로운 삶을 생각하라는 사색의 공간인 만큼 군더더기 없이 그냥 단정 깔끔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방 안에서 잡념 없이 절로 사색하게 되더라고요. 방 안은 그렇게 단정하지만 큰 통창으로 바라보는 그런 뷰는 너무나 웅장하고 멋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안도 타다오의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로 보이는 세토네가 비현실적으로 멋져 보입니다. 베네세 하우스를 구상하고 건축한 것이 무려 30년 전이라니까 이렇게 앞선 생각을 하고 뜻을 모은 일본의 기업가, 건축가, 예술가와 행정가가 있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하게 되네요. 속으로 막 부럽고요. 꿈나무 여러분, 이제 베네스 하우스 오벌에서 하룻밤 자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요. 이 방 자체는 참 소박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 밖으로 보이는 경치, 또 안도 타다오가 만들어낸 이 건축적 경치, 그리고 밤에도 내려가면 볼 수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를 비롯한 정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여러 명작들 속에서 정말 멋진 여행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짧은 여행이었지만 제가 이 여행 동안 느낀 건 예술과 자연과 건축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것, 이것이 웰빙, 베네세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예술과 자연을 묶어낸 게 바로 건축이라는 점에서 이번 여행은 건축의 힘을 새롭게 느낀 그런 여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나오시마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에도 예술과 자연과 건축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추구한다면 우리 환경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늦게까지 돌아다녔더니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뭔가 예술과 또 사색의 힘을 느낀 그런 나오시마 섬 기행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도 또 좋은 컨텐츠 계속 만들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